시작은 1832년 스코틀랜드의 사업가 로버트 앤더슨의 원유 전기 마차였어. 생각보다 오래됐네? 최초의 내연기관이 발명된 1864년보다 무려 30년이 넘게 앞섰지. 30년? 그치. 1835년에는 네덜란드의 크리스토퍼 베커가 소형 전기자동차를, 1842년에는 토마스 데트와 로버트 데이비슨이 좀 더 실용적인 전기자동차를 내놓으면서 전기자동차는 점차 발전해 나갔지. 근데 1865년에 전기자동차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 뭐야? 바로 축전기의 발명이야. 그게 왜? 축전기가 뭐야? 에너지 저장 장치. 그치. 바로 이 축전기를 프랑스의 물리학자 가스통 플랑테가 발명하게 되면서 전기차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돼. 여기서 멈출 수 없지. 1864년 토마스 파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해. 상용화가 시작된 거네. 2년 뒤에 내연기관 자동차 역시 개발되었는데 사람들이 전기차를 더 선호하는 거야. 왜? 기어가 필요 없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모두 수동기어였기 때문에 운전이 복잡했거든. 그치. 그리고 1899년에 드디어 전기 자동차 최초로 100km/h를 돌파한 라자메 콩탕트가 등장해. 그게 무슨 뜻이야?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전기차의 발전이 끝이 없을 거다. 이 말이지. 우와. 사실 1881년부터 이미 전기차의 전성기는 시작됐어. 프랑스의 발명가 구스타프 트루베가 3륜 전기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이걸 본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전기차를 샀어. 아주 날개 돋친 것처럼 팔렸구나. 그치. 그 이유가 있었어. 아까 전기차에 뭐가 없다 했지? 기어. 맞아. 기어를 안 바꿔도 돼서 운전도 쉽지, 진동도 없고 소음도 없지. 특히 상류층 여성 운전자들이 전기차를 정말 좋아했어. 그 당시 전기차 가격이 $1,0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 넘었거든. 얼마 안 하네? 1900년에 $1,000는 지금 기준으로 약 35,000달러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500만 원 정도의 수준이지. 그런데 여성 고객들은 전기차를 그냥 타고 다니지 않았어. 여기서 실크나 펄을 붙여서 $3,000 이상의 돈을 들여 타고 다녔지. 와, 그럼 거의 1억 넘는 돈을 쓴 거네. 그렇지. 바야흐로 전기차의 전성기였어.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보다 먼저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야. 뭔데? 첫째, 변속 장치가 필요 없다는 점. 둘째, 전기가 다른 연료보다 구하기 쉬웠다는 점. 내연기관에는 변속 장치가 필수였거든. 근데 그 당시 변속 장치에 대한 기술은 아주 열악했어. 그래서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느껴졌구나.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전기차의 생산세가 멈추는 사건이 발생해. 아니, 무슨? 헨리 포드의 등장이지. 헨리 포드가 12살 되던 해에 지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셨어. 어떻게? 아픈 어머니를 위해 말을 타고 이웃 도시를 달려가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거리가 줄어들지 않는 거야. 아이고. 포드가 어머니 곁에 도착했을 때 안타깝게도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뒤였어. 그래서 자동차 상용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거구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포드가 도입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덕분에 그동안 전기차에 밀려서 빛을 보지 못하던 내연기관 자동차가 점차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어. 컨베이어 벨트 덕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저렴해지겠지. 포드사의 대표적인 T형 포드는 1908년부터 1927년까지 20년 동안 무려 1,500만 대가 팔렸어. 그렇게나 많이? $2,000에서 $3,000 수준의 자동차를 무려 $850라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대에 판매했거든. 근데 심지어 내구성도 좋고 가성비도 좋아. 안 살 수가 없네. 전기차가 가솔린차에 밀리게 된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뭔데? 1920년대 미국 텍사스에서 원유가 대량으로 발견돼 전 세계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더 이상 전기가 가장 좋은 연료가 아니게 되는 거지. 차 자체의 가격도 가솔린차가 앞서, 연료 가격도 가솔린차가 앞서.
게다가 전기차는 무거운 배터리, 긴 충전 시간, 낮은 속도, 부족한 모터임 등 비효율성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1930년대 이후 전기차는 더 이상 시장에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지. 암흑기가 시작된 거네. 그런데 1990년대에 전기차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해. 갑자기? 바로 환경오염 문제 때문이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공기 중에는 일정량의 이산화탄소가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게 1900년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거야. 인간들이 지구의 자정 능력을 벗어나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1990년부터 세계 곳곳에서 각종 환경 관련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해. 각종 자연재해에 사람들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뜨기 시작해. 게다가 사람들이 슬슬 깨닫기 시작한 거야. 뭐를?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야. 환경오염 문제와 함께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도 생겨나기 시작해. 하긴 그렇지. 2018년 기준으로 향후 50년간은 석유를 쓸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 얼마 안 남았네? 그 이후에 석유가 더 발견될지 아니면 고갈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우리 사회 전반에 석유가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건 알고 있지? 알지. 이렇게 높은 수요를 버텨낼 만한 자원을 찾지 못한다면 이건 전 세계적인 혼란으로 번질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전기차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 물론 전기 자체를 발전하는 과정에서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가 쓰이지만 석유를 차의 주위에서 달릴 때보다 같은 양의 석유로 전기를 생산해 달릴 때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다는 점이 전기차의 경쟁력이지. 그런 장점이 있구나. 물론 고난은 있었지. 1996년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회사의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독려하는 법인 통과가 돼.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뭐해? 정부가 지원을 해줘도 수익성이 낮은 탓에 제너럴 모터스사에서는 임대 형식으로 보급한 양산형 전기자동차 EV1의 조립 라인을 1년 만에 폐쇄하게 돼.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기차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해. 왜? 2000년대에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게 되거든. 1리터당 휘발유는 2,000원대, 경유는 1,600원대라는 바야흐로 고유가 시대가 온 거야. 미쳤다. 왜 이렇게 비싸? 게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환경 문제는 더 심각해져.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탄소를 규제하자는 회담이 열리게 돼. 그동안 개발에만 머물러 있던 전기차를 상용화시키려는 경쟁에 불이 붙게 된 거지. 일본에서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해서 1997년부터 상용화에 성공했어. 이름은 프리우스. 그거 요즘도 나오는 거잖아. 2015년에 출시된 프리우스 4세대는 리터당 자그만치 40km를 주행할 수 있어. 연비 왕이네 정말. 2009년에는 전기차의 대명사로 불리는 테슬라에서 모델 S를 발표했어. 테슬라 유명하지. 테슬라는 전기차 출시에 그치지 않고 2014년부터 미국 전역의 전기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초고속 전기 충전소인 슈퍼차저의 충전 속도를 135kW로 업그레이드하고 주요 지역에 설치해서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 연료 공급의 불안정함과 충전 시간 지속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뜻이지. 지대로네. 단순히 충전소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충전소 주변에 쇼핑센터, 휴게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충전 시간 동안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지. 이건 183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야. 전기차 못지않게 오래됐네. 시작은 영국의 과학자 윌리엄 그로브가 발명한 수소 연료전지였어. 수소 연료 전지? 지금도 우주 항공 분야에서 많이 쓰이잖아. 이 수소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1966년 드디어 첫 번째 수소차가 세상에 나오게 돼. 이름은 일렉트로벤. GM사에서 만들었어. 되게 커 보이지? 적어도 8명은 탈 수 있겠는데? 근데 2명밖에 못 타. 벤의 뒷부분에 연료전지랑 수소와 산소를 담은 대형 탱크를 부착하느라 자리가 좁았거든. 게다가 비용 문제 때문에 단 한 대만 제작되어서 양산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었지. 아쉽다. 1970년에는 좀 더 발전되어서 4명이 탈 수 있는 수소 자동차가 만들어졌어. 이 차를 만든 코르데시는 직접 3년 넘게 사용하면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능성을 직접 증명했지. 이야, 대단한데? 벤츠에서는 각각 1975년에는 수소화물 연료전지를 탑재한 수소 미니버스를, 1996년에는 수소차 4칼 시리즈를 선보였어. 수소 연료 공급 시설 확충 등의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긴 했지만 이것만 해도 엄청난 성과였지. 그러게 대단하다. 혼다에서는 2002년에 미국과 일본에서 도로용으로 승인된 최초의 연료전지 차량이 나왔어. 그 까다로운 미국에서? 시판용 양산차는 아니지만 현대적인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높은 수소 전기차의 시작을 알린 모델이지. 2003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유럽과의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어. 본격적으로 수소 기반 사회로 들어가겠다는 의미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에 현대차에서 수소 전기차 양산 모델인 투싼 IX 퓨얼 셀 모델을 출시했어. 그리고 2018년에는 초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넥소가 출시됐지.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네. 이제 수소차의 기술 발전만큼 중요한 게 뭘까? 상용화? 맞아. 2020년 이후로 전 세계 각국에서는 수소 자동차 보급 계획을 밝히며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40년 안에는 수소차의 완전한 상용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도로 위를 수소차가 가득 채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지.